4월 20일 메이저리그 워싱턴과 세인트루이스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싱턴의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이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게 5대2로 패배하면서 조금 무기력한 모습으로 시리즈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터너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직전 경기에서 활약했던 이 소토, 지머맨, 카스트로 등의 선수들이 침묵을 하면서 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소토의 타격감이 그래도 최근 많이 날카로워 보인다는 점은 이 워싱턴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죠. 이날도 볼넷 2개를 골라내며 이 출루에는 성공했던 만큼 이 다음 경기에서도 소토에게 바랄 수 있는 점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면 세인트루이스의 경우에는 지난 경기 그 놀라에게 완벽하게 막히면서 9이닝 동안 2피안타 10개 탈삼진 이 완봉승을 당하고 완봉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결국 타격에서 어느 정도 물꼬를 틀어야지만 세인트루이스는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이 골드슈미트와 아레나도 등의 이름 있는 네임드 선수들이 여전히 활약을 잘 못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쉬운 세인트루이스죠. 카펜터도 지금 시즌 타율은 6푼 9리밖에 되지 않으며 이 몰리나만이 팀 내 유일하게 3할을 넘는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이 세인트루이스에게 상당히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양팀의 선발을 살펴본다면 워싱턴은 로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는 플라티가 선발로 등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로스의 경우에는 2경기 연속으로 무실점 피칭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 상대가 이 다저스를 포함했었고, 그리고 바로 직전 경기가 이 세인트루이스에게 6이닝 동안 4피안타의 완벽한 투구였다라는 것이죠. 이 자신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 로스인데, 이 로스의 경우에는 이번 시즌 93마일의 패스트볼과 85마일의 슬라이더, 89마일의 체인지업을 던지면서 타자들을 생각보다 상당히 잘 속아내고 있습니다. 여러 지표들을 보면은 애초에 맞는 타구의 질도 상당히 나쁘다는 것은 이 투수에게는 좋은 의미로 다가오며 장타를 애초에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탈삼진 능력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점이 아쉽다라는 로스인데, 결국에 맞춰 잡는 유형의 피칭이 가능하다고만 한다면 이번에도 세인트루이스의 엉망이는 쉽게 로스의 공을 건드리진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반면 상대인 플라워티 선수는 이번 시즌 3경기 나와서 2승 0패 평균자책점 4.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 오는 상당히 잘 따라줬던 플라워티인데 안 좋은 모습을 이 첫 경기 때 신시내티 상대로 보여주고 말았었죠. 이 두 번째 등판 마이애미인을 상대로 6이닝 동안 1피안타 이 볼넷 4개를 허용했다는 점은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무실점 피칭에 성공했고, 그 다음 경기에서 워싱턴을 상대로 5이닝 3피안타 그리고 1자책점을 기록하면서 이날도 반등에는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경기를 치러오면서 피안타율을 굉장히 많이 줄여낸 이 플라우티인데, 이 맞았던 안타들의 질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것을 이 투수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이 93마일의 패스트볼, 83마일의 슬라이더, 76마일의 커브를 주로 던지고 체인지업은 거의 던지지 않는 이 3피치 유형의 이 플라우티인데, 이 내일 경기에서도 이 로스를 상대로 경기를 다시 가져가게 되면서 복수에 한번 도전하고자 그런 노력을 할 것 같죠. 이 로스와 플라티가 리턴 매치는 아닙니다. 리턴 매치는 아닌 만큼 이 상대들에게 서로 강했던 모습을 보여주었던 투수들이기에 자신의 기량을 더 뽐내어서 내일 승리를 꼭 챙겨가고자 하려는 노력은 양팀 투수들이 모두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팀 불펜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내일 분명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선발 투수들이 등판을 하기 때문에 필승조들이 다 가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워싱턴의 경우에는 조금 아쉽죠. 워싱턴은 이 샘 클레이와 그리고 구드윈이 연투를 가져가면서 내일 경기에 출장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렇고 이제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이제 필승조들을 골라서 워싱턴이 꼭 이기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내일 경기에서 분명 필승조들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이 워싱턴이기에 내일 승리를 하고자 한다면 불펜 자원을 아끼지 않고 계속해서 투입을 해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번에 운영을 하면서 보여주었던 이 맥코인의 기용 방식도 분명히 가비지했을 만한 투수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투구수를 이틀 연속으로 여러 개 가져가면서 직전 경기에도 30개가 넘는 공을 던졌고 경기를 마무리를 지어주었죠. 지는 경기에서. 그런 만큼 이 워싱턴의 투수 기용이 과감하다는 점을 본다면 내일 경기에서 이기는 상황에 불펜 투수를 아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반면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불펜진의 상황이 딱히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잘 던져주고 있는 힉스와 그리고 오비에도 그리고 이제 레이에스 등이 선수가 있는데, 요 선수들이 등판을 해서 경기를 마무리를 지어주길 바란다면 세인트루이스도 이 타격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타격 상황에서 워싱턴이 분명히 앞서는 거는 기록상으로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세인트루이스의 필승조가 나오기 위해서는 2점에서 3점 차 이하로의 경기를 끌고 가줄 수 있는 타격 지원과 그리고 선발 투수의 기량이 필요하다고 보여지죠. 내일 플라우티는 그런 기량을 기대할 수 있지만 타격에서 이 워싱턴의 로스를 상대로 세인트루이스의 타선이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죠.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타격감이 조금 마지막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양 팀입니다. 특히 세인트루이스가 연속으로 원정길에 오르면서 이 한 번 폭발했던 타선이 직전 경기에서 금세 식어 보였다는 모습을 보인 것은 조금 더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죠. 워싱턴은 그나마 타선의 힘이 어느 정도 살아 있습니다. 이 소토와 진머맨이 직전 경기에서 침묵하긴 했지만 이 타격이 힘이 있어 보였고, 이 홈에서 이어지는 경기라면 감을 찾아 다시 공을 때려내는데 더 유리한 상황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불펜의 연투로 인해 2명 정도 자원이 빠져나가는 워싱턴이지만 그 외에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존재하기에 이 조로스가 5이닝 정도만 막아준다면 워싱턴이 홈에서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 시리즈 첫 경기를 잡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타격 선발 부분에서 워싱턴의 우세가 내일 워싱턴의 승리를 예측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워싱턴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 메이저리그 필라델피아와 샌프란시스코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직전 경기에서 필라델피아는 놀라가 완봉승을 거두면서 2대0의 승리를 거두었고, 여기에는 하퍼가 3타수 4안타 1볼넷 1홈런 포함해서 굉장히 좋은 타격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죠. 여전히 호스킨스랑 하퍼, 리얼무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필라델피아인데, 그레고리오스와 세고라는 하이탄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이들이 출루를 했을 때 상위 타선에서 이어져서 이 타점으로 올려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필라델피아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하퍼의 부활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반면 샌프란시스코는 직전 경기에서 단 1점만을 내며 1대0으로 마이애미의 클러치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타율이 굉장히 어느 정도 보전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타격감이지만, 연속으로 원정을 떠나는 길에서 이 마지막 경기를 저조한 타격으로 끝냈다라는 것은 좀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양팀의 선발 투수는 체이스 앤더슨과 가우스만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필라델피아의 앤더슨은 이번 시즌 2경기 나와서 1패 4.00의 ERA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직전 경기에서 뉴욕 매치를 상대로 4이닝 동안 1피홈런 포함 3피안타 2자책점을 기록하면서 조기에 마운드에서 내려가고 말았죠. 여전히 볼넷이 조금 많다라는 점이 부정적인데, 직전 경기에도 4이닝 동안 볼넷 3개, 그리고 그 전에 매치 경기에서도 5이닝 동안 볼넷 2개로 2자책점, 홈런 포함해서 매경기 홈런을 조금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피안타율은 1할 오픈 6리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낮은 이 피안타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92마일의 패스트볼과 82마일의 체인지업, 88마일의 커터, 그리고 77마일의 커브볼을 활용을 하는데, 이 패스트볼의 피안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앤더슨인데, 여전히 이 변화구들의 커터를 포함한 여러 변화구들의 이 피안타율은 1할 때 또는 1할이 채 되지 않는 피안타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앤더슨의 변화구는 여전히 위력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면 상대인 케빈 가우스먼은 이번 시즌 3경기 등판에서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3.20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을 시작으로 이제 30살에 진입을 한 가우스먼이죠. 하지만 기량을 봤을 때 분명히 아직까지 변화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데 따라 작년과 같은 성적은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년에 가우스먼은 3승 3패 평균 자책점 3.62 정도를 기록했는데, 그렇다면 이번 시즌 성적과 비슷한 성적을 챙겨갈 수 있지는 않을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죠. 이번 시즌 3번 등판한 경기에서 모두 6이닝 이상을 책임졌고, 이 두 번째 경기에서는 7이닝을 던지면서 1실점 피칭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전 신시내티 경기에서 이 타격이 강한 신시내티가 6이닝 동안 홈런 2개 포함 5자책점을 선사하면서 이 가우스먼의 평균 자책점이 좀 급격하게 올라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기량을 보여주었던 가우스먼이기에 오늘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95마일의 빠른 공과 84마일의 체인지업을 주로 던지면서 슬라이드를 종종 섞어 던지는데, 이 볼넷 비율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조금 다가올 수도 있고, 타선 능력은 없지만 분명히 가우스먼이 이 타자들을 상대로 조금 좋은 기량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은 아직까지 여전히 건재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조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팀이 내일 선발 투수들이 이름값에 비해서 의외로 좋은 투구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내일 불펜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죠. 이 필라델피아는 직전 경기 놀라가 완봉승을 거두면서 이 투수들을 모두 아낄 수 있었는데, 이 알바라도를 포함해서 브로그턴까지 여러 선수들이 내일 모두 출전할 수 있다라는 점은 이 필라델피아에게 굉장히 희소식으로 들릴 것 같죠. 하지만 세인트루이스는 직전 경기 1대0의 클러치 싸움에서 이 필승조들을 모두 투입을 하면서 승리를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원정에서 원정길을 떠나는 피로도와 불펜들이 연투를 생각한다면 내일 모든 필승조들을 전부 투입시키기에는 어느 정도 부담감이 생기는 세인트루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과정, 웹기라는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필승조들이 어느 정도 공백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터져버렸을 때 경기가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이 걱정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양팀의 경기를 정리해보자면 이 필라델피아가 홈에서 나름 강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는 이번 시즌 선발진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 강한 팀으로 분류가 되지 않았지만 어느덧 10승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죠. 이 가우스만의 나이가 30살이 되었음에도 기량 저하는 보이지 않고 지금 정도 성적은 꾸준히 유지해줄 것으로 보이는데 이 2, 3실점 정도 기량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수라고 한다면 필라델피아가 홈에서 보여줄 수 있는 타격 능력이 이 원정보다는 기대치가 높다라는 점이죠. 이 특히나 직전 경기에서 놀라가 완봉승을 거두며 이 불펜 자원을 아꼈고 샌프란시스코는 직전 경기 마이애미와 1대0 클러치 경기를 하며 이 필승조들을 모두 등판시켰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에서 필라델피아가 연속으로 홈 경기를 이끌어간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으며 이 직구의 피안타율만 조심한다면 변화구 비율을 느리고 이 앤더슨도 그렇다면은 타자들을 잘 막아낼 수 있다라는 점도 이 샌프란시스코가 쉽게 공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죠. 이 저득점 양상도 예상이 되긴 하지만 이 필라델피아가 약간의 우세를 조금 더 가져가지 않나라고 조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20일 메이저리그 캔자스시티와 템파베이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전 경기에서 캔자스시티는 토론토에게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며 기분 좋게 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템파베이는 이 양키스를 상대로 게리코를 패전 투수로 만드는 데 성공시켰죠. 이 두 경기 연속으로 하이타선에서 터진 이 큰 관망과 타점들이 이 경기에 주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템파베이인데, 여전히 3위 타선에서 해줄 수 있는 기량이 많이 저조하다라는 점은 템파베이가 득점을 많이 올리기에는 조금 대량 득점의 기반은 다져지지 않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양팀의 선발 투수는 플레이밍과 더피입니다. 먼저 플레이밍부터 살펴본다면 이 싱커가 주무기인 투수라고 할 수 있죠. 작년 시즌에 등판해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며 이번 시즌에 기대를 가지게 했던 유망주 선수인데, 이번 시즌도 한 경기 등판에서 1패를 가져가긴 했지만 5이닝 동안 4피안타 허용하면서 1.80으로 준수한 피칭은 해주긴 했던 이 플레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탈삼진 능력은 없지만 분명히 싱커의 무브먼트로 이 좌타자의 몸쪽 승부와 우타자의 바깥쪽 승부에 강점을 보이며 이 땅볼 유도에 상당히 효율적인 피칭을 하고 있는 플레이밍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페스트볼을 던지는데 페스트볼 구사율 50%가 넘을 정도로 이 변화구 의존도보다는 이 싱커, 페스트볼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플레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도 그 바깥쪽 제고만 잘 된다고 한다면 내일도 어느 정도의 호투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플레이밍이죠. 그리고 데니 더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두 경기 등판에서 2승을 모두 챙겼고 평균 자책점은 0.75를 기록하고 있죠. 94마일의 빠른 공과 84마일의 슬라이더, 그 다음에 84마일의 체인지업, 그리고 77마일의 커브볼을 던지는 이 포피치 유형의 투수로서 이 타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공략을 쉽게 할 만도 하지만서도 못하고 있는 그런 좀 애매한 투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두 경기 등판에서 모두 6이닝을 책임졌었는데, 첫 번째 클리블랜드전에서는 2피안타로 완벽하게 경기를 막아낸 듯 보였지만 이 LA 엔젤스전에서는 6이닝 동안 8피안타를 허용하면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자신이 스스로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며 홈런 하나 허용한 단 1실점만을 하고 말았던 이 데니 더피라고 할 수 있죠. 무려 7개의 안타와 1개의 볼넷, 총 8번의 출루를 무득점으로 막아내는데 성공했던 데니 더피였습니다. 이날 피안타율이 많이 상승하겠지만 여전히 피안타율은 2할 2푼 1리밖에 되지 않은 만큼 이 더피가 홈필드에서 이 템파베이의 저조한 타선을 상대로 해줄 수 있는 기량은 충분히 어느 정도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펜진을 살펴본다면 일단 캔자스시티는 직전 경기에서 2대0 클러치 싸움을 하면서 이 짐머와 그리고 스토먼트, 짐머, 홀란드까지 필승조들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투구수가 많이 가져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일 경기에서도 이 분명 투수전이 예상이 되는 만큼 이 필승조들의 기용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그 외에도 브랜츠도 존재하고 있고 다른 필승조 투수들도 한 두세 명 정도는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캔자스시티가 불펜 싸움에서 그렇게 밀릴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이 템파베이의 경우에는 워낙 불펜진이 좋다라고, 뎁스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템파베이의 불펜을 걱정하는 것은 딱히 큰 일이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직전 경기에서 선발로 나올 것 같았던 이 야브로그를 이제 오프너를 쓰면서 두 번째로 등판을 시켰고, 이 카스틸로와 스프링스를 사용하면서 경기를 마무리를 지었던 템파베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좀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굳이 꼽자고 하자면 이 카스틸로가 직전 경기에 등판해서 20개의 공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이브 상황에서 나오는 카스틸로가 직전 경기에서는 스프링스에게 세이브 기회를 넘겨주면서 어제는 투구수를 좀 과다하게 가져갔다라는 점이 이 내일 경기도 마무리를 아무래도 스프링스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양팀의 선발 투수들의 기량에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선수 모두 타자들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선수들이며 이 선수들이 허용했던 점수들이 모두 피홈런이었다는 고려할 때 이 피홈런만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 위기 상황에서도 범타로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두 선수 이번 시즌 기록한 실점이 모두 홈런이 유일한 만큼 내일 경기는 투수전 양상이 전망되는 것 같습니다. 이 템파베이는 게리코를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했으나 여전히 이 폭발적인 타격감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시점에서 이 캔자스시티의 마운드라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죠. 하지만 큰 거 한 방에 있는 템파베이기에 분명 더피를 포함한 불펜들 이 긴장을 해야겠습니다.
이 주자가 쌓인 상황에서 홈런만 나오지 않는다면 양팀 대량 득점을 하는 이닝은 적을 것으로 보여지며 그에 따라 경기가 클러치 싸움에서 저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듯합니다. 따라서 내일은 이 캔자스시티의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